야, 아직도 이런 강사가 있어요. 넉 달간 8천만 원을 뜯어낸 수영 강사의 불장난. 어떤 장난인지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넉 달간 8천만 원이면 너무 뜯어도 많이 뜯었어요. 악질이에요, 악질. 정말 강습생 꼬셔서 돈 뜯어낸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수영 강사. 지난 2017년 수영 강사 A씨 남성 유부남이에요. 강습 모임에서 여성 B씨를 만납니다. 아까 학제자였죠, 제자. 호감을 보이는 이 여성 제자에 대해서 이 유부남이 이렇게 연기를 해요. 내가 요즘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의 반대로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 중이다. 난 사실 이혼한 거나 진배 없다. 난 싱글이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런데 이 B씨가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영 강사가 우리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아내와 불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류상 부부야 라고 주장하던 이 유부남 수영 강사가 이렇게 연기를 해요. 자기야,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없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그 차를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 진짜 이런 연기를 하니 여기에 또 넘어가요. 내가 이런 차를 못 사는 내가 비참하다. B씨에게 이 여성이 차량 구입비 1,000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리고요, 핑계도 다양했어요.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못 내는 내가 비참하다. 차량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이 부품을 못 가는 내가 비참하다. 신발을 사야 되는데 신발을 못 사는 내가 비참. 뭐 이렇게 비참해요. 41차례에 걸쳐서 6,628만 원을 챙깁니다. 아예 신용카드까지 건네받아요. 그런데 괘씸하게 이 애인에게 받은 신용카드로 본인 아내와 외식을 하고 긁었어요. 그리고 그 애인에게는 지인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 받은 신용카드로 109차례 1,356만 원을 결제합니다. 이 수영 강사가 4개월간 총 7,984만 원을 발주했고요. B씨는 이 수영 강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합니다. 선처는 없었어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유부남 수영 강사 정말 악질입니다. 수영은 잘할지 몰라도 몸은 좋을지 몰라도 정신 상태는 썩었네요. 썩었어요. 글쎄, 이런 사건은 워낙 이제 전통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 네, 언제나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돈의 액수가 한 8천여만 원.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건 3천여만 원을 이 남성이 갚았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갚았어요? 네, 그렇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엄벌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괘씸죄를 굉장히 좀 중하게 보신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네. 그런데 그 연유가 이게 이제 4개월 동안 이 돈을 뜯어낸 횟수를 보면은 이 횟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의 수십 차례에 이제 현금 송금도 하게 하고 카드로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부인과 데이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제가 참 궁금했던 게 또 범죄심리 전문가시니까. 네. 이 수영 강사의 심리는 알 것 같아요. 한몫 챙겨보자. 그런데 정말 보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든요. 우리 서류상의 부부야. 거의 이혼한 거와 진배 없어. 우리 만나자. 네. 어떻게 이 말을 믿고 마음을 주냐. 돈도 주고 이런 거예요. 글쎄, 이제 사기 범죄는 좀 다른 형사 사건들하고 약간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사실은 사기 피해자이십니다, 여성이. 그런데 그들의 니즈에 딱 들어맞아야 이게 범행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영 강습을 받았던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많이 계셨을 텐데 아마 이 강사 입장에선 여러 명을 사실은 유인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걸 보면 이분의 어느 정도는 니즈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결국 피해를 입으셨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딱 서로 간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하긴 좀 웃기지만 뭔가 맞아 떨어져야 이런 사건이 사실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실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유혹은 사방에서 들어오는데 예. 문제는 저항할 수 있는 현혹시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정도의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사실 하셔야 되는데 경험이 많지 않으면 사실 피해에 쉽게 유인이 됩니다. 예. 네. 정말 악질이에요. 사람 마음을 갖고 장난쳤잖아요. 그 수영 강습생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에게도 그렇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랍니다. 그런데 아내분도 저는 별로 그렇게 결백해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 그래요? 게 돈을 이렇게 뭐 모두가 차를- 잘못했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삽니까? 수천만 예. 원짜리를. 그러니까 뭐 아내분도 알면서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심지어는 듭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아직 사실로 좀 네, 확인이 입증이 안 됐다는 돼서 말을 네, 제가 제 의견입니다. 네. 덧붙이겠습니다. 재판부에서 네. 상당히 지금 강하게 처벌을 했어요. 3천만 원을 갚았는데도 징역 10개월을 했다라는 건 이수정 교수님 말은 전혀 뭐 양형의 여지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등의 기준인데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하일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이 10분의 1 정도가 벌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고 1억 원이 넘어가면 1억 원당 1년 정도씩 징역을 보시면 얼추 맞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리고 이 사건처럼 8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만약 상환했다라면 분명히 실형이 나올 만한 사유는 절대 아니었는데 예.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마 어느 정도 뭐 적어도 이제 5천만 원 들 갚았으면 그 정도는 전세 보증을 빼든지 본인의 퇴직금을 처리하든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였는데 여전히 변명을 일삼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좀 나쁜 변명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중형을 좀 선고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남자분들이 나 곧 배우자와 이혼할 거야. 예. 지금은 억지로 살고 있고 애들 때문에 살고 있어. 예. 나의 정신과 영혼은 너에게 가 있어. 100% 거짓말입니다. 단골 멘트입니까? 예, 단골 멘트고요. 정말 그 말대로 해서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갔던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 맡으신 사건 중에 예,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참